아무튼 최근 국민의힘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어떻게 보면 리더십 공백 속에서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면 문제까지 얽혀서 당내에서 상당히 혼란상이랄까.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전 교수는 도태기 시장이 돼버렸다. 뭐 이렇게까지 폄하하는 발언을 했던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승리감에 도취돼서 그러면 안 자기들이 되죠. 이긴 것도 아닌데 좀 뭔가 자중질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 원내대표, 당대표, 지도체제를 정비하면서 그런 문제들도 좀 깔끔히 그렇죠.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중권 의원대로 뭐 돛대기 시장 이런 건 지금 일어난 게 좋은 겁니다. 오히려 그 대선 얼마나 앞두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지금 일어나고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그 좀 지도력 있고 이런 분이 딱 장악력인 분이 나타나 가지고 자중질환 이런 걸 딱 당론 하나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토론을 거쳐서 이러면 더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지금 원내대표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원내대표는 당대표 되기 전까지 또 대표 권한대행까지를 맡고 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그렇죠. 통합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김기현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는 서두를 필요는 없다. 질서 있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해야지 무슨 쫓기듯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말은 의례적인 말이죠. 질서 있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다고 하면 누가 그 좋아합니까? 질서 있고 그다음에 양쪽 당에는 공감할 수 있고 양쪽 당의 구성원 자체가 이거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한 배경에는 전임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합당 문제를 자기의 공으로 해가지고 당권까지 하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했으니까 그런 것을 하려고 좀 너무 견제구다. 서두르고 있는 것에 대한 뭐 일침이랄까 그런 걸로 보여져요. 뭐 우리 고 교수님 정치 무에 오래 계셨으니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되고 뭐 그걸 떠나서라도 이게 우리는 지금 그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을 보면요. 당이 하나 생기면은 그게 수백 년 갑니다. 가는데 우리는 당명 바뀐 게 뭐 수십 개고 당이 생겨났다 없어진 게 뭐 수백 개쯤 될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게 정당이란 게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이 정당 정치거든요. 우리가 당이란 당 구성원은 공무원은 아닙니다만은 헌법상 제도라 그럽니다. 우리 헌법 배울 때 그 정도로 왜냐하면 정당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에서는 정당이 거의 헌법적 제도까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한 사람들로 당이 만들어지진 않지만 당이 우리 헌법 제도 하에서 하는 역할을 볼 때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에 대해서 물론 국민의당이 조금 세가 약하고 국민의 힘이 좀 많죠.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당을 갖다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합당을 하면서. 근데 이걸 마치 정당의 아마 오너 비슷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당도 꼭 오너 같아. 재벌들. 오너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당들이 전부 다 중앙당이 있고 중앙당이 전부 다 그 지구당이 이렇게 지배하는 중앙 집권적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당들이. 그런데 선진국들은 전부 다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주인이지 미국은 중앙당 자체가 없습니다. 있고 뭐 민주당 전국 회의 이런 데서 이제 축제처럼 다 뽑아놓은 그 대통령 후보를 갖다 추인하는 이런 식의 행사거든요. 그거는 미국은 그냥 우리는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태생 자체가 국가 그러니까 어떤 명망가가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 당을 조직하다 보니까 당이 자기의 어떤 사유물처럼 되어버렸어요. 그게 사실 군사 정권 시절 지나오면 더 심해졌고요. 대통령이 그때 당 총재까지 했습니다. 이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당이란 게, 국회란 게 있죠. 대통령을 견제하라고 있는 건데, 대통령이 당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까지 그렇게 돼. 그러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제 뭐 총재를 예, 뗐습니다. 떼고 이제 대통령 당과 따로 그건데. 정부가 분리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하다 몇 개로 샜는데 그 정도로 이게 우리 당을 어떤 당의 오너라고 한 사람이 오너,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어떤 당원들의 뜻이라든가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뜻. 이걸 무시하고 이렇게 합당하고 분당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절대로 옳지 않다. 그냥 김기현 지금 원내대표 말대로 뭐 질서 있게 예, 순리대로 하겠다는 거 있죠. 어떻게 보면 뭐 지극히 당연한데 그 질서와 그 순리가 누가 주장하는 질서와 순리인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 이야기는 뭐 양쪽에 말씀하신 대로 당 대표라든가 오너 네. 지금 안철수, 얘기한 대로 주호영, 네.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쑥닥쑥닥 해갖고 이렇게 합당해서는 안 되고 안 되죠. 당원의 뜻이 반영된 그래. 합리적인 그런 안을 네. 도출해서 하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돼야 되고 그게 뭐 당이론이지만은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자기들 나중에 그 합당되고 나서 지분 찾아먹기를 위해서 어떤 물밑 협상을 하고 뒷거래를 한다. 이거는 있죠. 나중에 결국 다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생긴 당은 있죠. 나중에 꼭 사단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 권리 보장해 줬는데 왜 안 지키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안철수 대표입니까? 지금? 국민의당 대표고 네. 했지만 본인이 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마치 그 재보선에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단일화 했듯이 안철수 대표가 자기가 만든 당이지만은 이번에 좀 큰 대의를 위해서 좀 내려놓고 진짜 당원들 그리고 자기 당을 지지했던 중도 이런 사람들의 뜻을 받들어서 있죠. 어떤 합당으로 가야지 마치 번개불이 콩 볶아 먹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냥 김기현 대표 말은 워낙 원칙적인 말이라서 더 이상 뭐 비판하기도 힘듭니다. 뭐 비판하기보다는 그런 의미를 좀 한번 예. 분석해 봤고요.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역시 원내대표는 대여 관계, 그렇죠. 상대방과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도 목숨을 걸고 싸울 건 싸우고 지킬 건 지키겠다. 그래서 내년 대선에 반드시 이기도록 네.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뭐 그렇게 다짐을 한 했어요.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문제는 상임위원장을 1987년 민주화 이후 야권이 가지고 있었던 상임위원장까지 싹쓸이해서 가져갔지 않습니까? 특히 법사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법사위원장이 공석 아닙니까? 네. 윤호중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하다가 원내대표 되면서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미 박광원 사무총장으로 내정을 해놨어요. 원래는 정청래로 하려고 했는데 워낙 막말 뭐 이런 걸로 욕을 많이 먹는 여러 가지 민심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일단 박광원 온건한 이미지의 박광원으로 했는데 김기현 지금 신임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그 반환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할 사안도 아니고 당연히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반환하는 게 저쪽의 의무다 하면서 대여투쟁의 포문을 확 열었더라고. 당신들은 의무를 지금 지켜라. 불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좀 임자를 만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합리적인 분들이 무서워요. 김기현 원내대표라고 그분 말이 있죠. 당연히 맞죠. 맞는데. 맞는데 이게 작년에 그 총선 그 승리하고 나서 그냥 강탈해 간 겁니다. 일종의. 그렇죠. 제 생각에는 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맡겼느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법사위원장을 갖다가 이 법사위원회가 중요한 게 모든 법안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꾸 수정.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모든 법안에 있어서 그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버리면은 야당이 이 남용, 그 숫자 남용을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민주주의의 사실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 소수의 목소리를 갖다가 어떤 국정에 반영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가
물론 그렇게 설득하고 계속 토론하고 해서 나중에는 다수결로 하지만 소수의 목소리가 묻히는 정치는 결국 독재로 흐르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었다고 이걸 그 법사위원장 뭐 딴 당도 있지만 서너 개 있지만은 법사위원회만큼 그 중요한 그 위원회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작년에 그 윤호중 위원장이 맡고 나서 지금 대표지만 위원장이 맡고 나서 그 검찰개혁 3법이라든가 임대차 3법 뭐 완전히 그냥 뭐 3법, 정광석화 같이 예, 막 날치기로 온 거야. 막 통과돼 가지고 결국은 그게 특히 임대차 3법이라든가 네. 이런 법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 가지고 이번에 경제 실패, 뭐 집값, 부동산 이런 문제로 결국 재보선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법사위원장 자리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그 87년 이후입니까? 야당이 해라, 야당이 하는 걸 갖다가 원칙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는 2004년 17대부터. 17대부터입니까? 그 전에는 이제 상임위원장을 분할을 했는데 예. 2004년 14년에? 17대부터는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누가 여당이 되든 견제하는 차원에서 야당이 야당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노무현 그런 거 보면 주어온 게 관행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네. 참 괜찮은 대통령이었다 이런 거 보면은 어떤 권한을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놓아준 거예요. 왜 우리 놓았느냐? 견제해라. 예, 우리 견제해가지고 우리가 독주하는 걸 좀 막아달라.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쪽으로는 자기가 독주할 때 그걸 독주라고 생각 안 해요. 개혁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예. 그리고 개혁도 빨리 해야 된다. 정권 바뀌면 이거 또 도로함이 탐을된다. 이랬거든요. 도로묵이라고.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자기가 권한을 놓는 게 정말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는 그걸 우리 견제하는 세력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무조건 앞으로 독주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뭐 무려 16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걸 하루아침에 뺏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지금 대표 말대로 이거는 명분 있는 싸움입니다. 예. 이거는 그 지금 그때 그 고 교수님이 그 김종인 위원장 때 어떤 이 싸움을 잘 못한다. 그 몇 번 말씀하셨는데 명분 없는 싸움을 하면 안 되죠. 예. 예,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그 야당이 하는 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거, 이거는 명분 있는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속사포처럼 쏘아대는 법안 대부분 다 통과됐어요.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있죠. 그 법들의 어떤 흠결, 잘못된 걸 갖다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야당의 견제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기현 대표도 여당을 상대로 엄청나게 싸워야겠지만 이 법사위원장 자리만은 무조건 뺏어 오는 게 아니죠.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근데 윤호중이는 낙장 불입이다. 아니, 이미 그것은 화도 칩니까? 전임 원내대표 시절에 원구성 협상 때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그것을 바꿀 권한이 없다. 근데 이렇게 원구성 지금 협상을 누구 하고 했는데요? 이게 원래 자기 이전에 해가지고 그것이 딱 굳어졌기 때문에 후임자가 못 바꾼다. 아니 근데 제가 거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원구성 협상을 그 국민의힘이 동의했습니까? 그 법사위원장 그 하는 걸.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협상입니까? 일방적으로 그 뺏어온 거지. 그거는 협상이 아니. 협상이란 거는 양쪽이 의견 내고 계속적으로 서로 토론하고 해서 나온 게 협상이지. 그리고 있죠. 그거는 다수의 힘으로 강탈한 거지. 그게 왜 협상입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는 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강탈한 불법으로 거죠. 강탈이 갔으니까 그 내놓는 게 당신들이 해야 할 의무다. 그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강탈한 거예요. 예. 어쨌든 지금 이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7개 정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야당목까지 다 싹쓸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찾아오느냐. 예. 이 대여 협상도 한번 이번에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짊어질 큰 과제가 아니라. 역량 테스트죠. 뭐. 예. 그런데 이제 김기현 이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가장 좀 껄끄러운 사람이 황운하인 것 같아요. 예. 자기가 그 경찰청장 하면서
김기현이가 압수수색하고, 2018년에 3월 달에 저 서울로 그 공채장 받으러 갔는데 비서실 압수수색해버린 그렇죠. 거예요. 예. 들이닥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하명 예. 수사를.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됐는데 황운하도 며칠 전에 대법에서 이걸 가지고 전 의원 이은권 의원이 그 지역입니다. 이거 불법 아니냐, 선거법 위반이다. 왜 그러냐면 황운하는 그 당시에 경찰 그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면서 국회의원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 공무원법 위반 아니냐 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또 이렇게 대법에서 딱 판결이 내렸나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은 이제 뭐 90일 전입니까? 예. 그 선거 90일 전에 사표를 내야죠. 예. 그 내는데 지금 황운하 의원은 그 당시에 뭐 징계인가요? 징계가 계속돼 있었던가 뭐 수사가 아니죠. 계속 중이라서 울산 사건 수사가 계속 중이니까 네, 검경 수사가 계속 그 중이니까요. 저기 경찰청 내균가요 뭐 여기에 의해서 사표 수리가 안 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올라가 있어요. 징계는 올라갔으니까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자기는 사표를 90일 전에 냈는데 지금 수사나 징계위원회 올라가 있으니까 사표 수리가 안 돼서 공무원 지위가 유지된 거지. 나로서는 사표를 낼 의사가 있었다. 네, 그렇죠. 예, 그걸 대법원에서는 사표가 수리가 안 됐더라도 이 공직선거법에서는 사표만 내면 그게 어떤 사정으로 자기가 관여하지 않은 사정으로 사표 수리가 안 될 때는 사표 낸 것처럼 봐야 된다고 지금 판결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황운하가 명예퇴직도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냥 그러면은 나는 의원 면직을 하겠다. 이것도 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수사나 징계가 됐다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공직자로 자세가 안 됐다 이 말이거든요. 공직자, 물론 국회의원도 공직자지만 이게 다 공직자입니다. 경찰로도 공직자의 자세, 나중에 형사처벌 받을 수도 지금 있어요.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은 괜찮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또 이렇게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상하게 여당 의원한테 아주 유리한 이게 첫 판결이거든요, 이게요. 주심이 김선수 대법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민변 출신 민변 출신이고 뭐 사무처장까지 했죠. 저도 우리 연손 동기입니다. 이건 무슨 나오면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참 그거 아닌 것 한데. 저도 옛날 해직될 때 이 김선수 대법관이 제 변호인이었어요. 그래 잘하죠. 수석 합격하고 잘했는데 그걸 아주 떠나서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법에 공무원 신분을 가지면 출마를 못하게 지금 돼 있는데 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괜찮다고 했거든 대법원에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지 개정해가지고 사표를 냈음에도 어떤 사표를 수리하는 측의 사정으로 안 해줄 때 그때는 괜찮다는 조문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 해석을 대법원에서 임의로 한 거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표만 내면 아니 명백히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수리가 이게 어떻게 안 됐을 뿐이지. 아니 우리 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 대법원 판례도 많아요. 이거 외에도 이 공무원이나 회사원이나 사표를 내더라도 수리가 안 되면 공무원 또는 회사원 신분을 유지하는 걸로 돼 있어요. 수리라는 행위가 꼭 필요하게 돼 있다고요. 국가공무원법도 그러고. 그걸 법을 전부 다 그냥 이거는 아니다. 공직선거법만 왜 특별히 그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는 대법원에서 입법을 해버렸어요. 여당 정치인과 관련된 이재명, 은수미 뭐. 판결은 대법원에서 전부 이상한 판결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법 감정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납득이 안 가죠. 납득이 안 가요. 그래 이거는 자기들만 납득이 가는 그런 판결을 하고 있어요. 은수미, 이재명은 뭐 사실 인정 문제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법률에 공무원 신분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근데 법률을 갖다가 바꿔서 해석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렇게 하면 나오면. 이거는 법률 해석을 넘어서 우리나라 법원은 그 법 해석 기관이거든요. 영국이나 미국은
법원이 법을 만듭니다. 판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성문법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몇 조문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법 해석기관인데 법 해석기관이 법의 취지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입법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나갔다? 이거는 나중에 그 전원 합의체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됩니다. 예. 아무튼 뭐 그것은 대법원 판결이니까 어찌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렇게 국민의힘의 원내 사령탑이 됐으니까 당내 문제는 물론이고 대여 관계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투쟁을 통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본인 얘기대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을 쫙 깔아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얘기를 가기 전에 약간 물 좀 마시겠습니다.